그냥 노동 가치론이 그냥 없어지는 상황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뭐 가치론으로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하지 말라고. 지금 귀신 유령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 뭐야? 관짝 문 열고 나온 사람 같이 왜 이러시나? 나만 유령 같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환영 홀로그램 같네 홀로그램. 다스베이더. 지옥에서 잠깐 김공혜 선생님을 소환해서 인공지능의 가치를 생산하는 나에 대해서 일단 노동가치론이라는 것 자체를 요즘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 관심이 없지. 인공지능이 시대고 어쩌고 해도 여전히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노동가치론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기계가 가치를 생산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교환가치 이런 거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들이 생겨요. 그게 인공지능 같은 거야 예를 들면. 기계가 인간 노동을 다 대체하게 되잖아요. 대체하게 될 거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완전 100% 대체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기계가 어느 정도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고 했을 때 로봇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로봇이 가치를 생산하게 되는 건가요? 봐봐 지금 이제 질문 자체가 지금 그렇잖아요. 대체가 완전히 되지는 않겠지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단서를 하잖아. 응. 그러지 말고 대체가 다 됐다고 쳐봐. 그럼 어떨까? 그게 가능하고 이걸 떠나서 대체가 다 됐다고 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생겨. 가치 이런 게 없다니까. 생산품은 있잖아. 상품은 생기잖아. 상품이 생기는데 가치라는 거의 의미가 뭘까? 사회적인 의미가. 그게 사람들이 다 노동을 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우리 인간이 하는 노동을 잘 보면 기계만으로 생산을 못 해요. 인간이 거기에 뭔가를 터치를 하지 않으면. 인간이 뭔가 일을 해야 부가가치가 생기고 막 이렇다는 얘기거든.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계는 그냥 돕는 거잖아, 인간을. 예를 들어서 뭐 나무떼기 잘라가지고 뭘 만든단 말이야. 그 인간이 일을 하고 그 자르고 하는데 이제 기계가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거지. 근데 그거 없다고 해서 못 만드는 거 아니거든, 또 인간이. 뭔가를 덧붙이는 건 인간의 몫이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이제 노동을 기준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여태까지 그렇게 나온 얘기고. 그런데 적어도 기능적으로 그 일을 기계가 이제 하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는 부가가치조차도 기계가 우리가 덧붙일 수 있게 여태까지 되는. 부가가치라고 얘기한 걸 기계가 만드는 것처럼 돼버린 거라 구상도 하고 조립도 하고 뭐 그 모든 걸 다 기계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기계가 가치를 생산하는 게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때 사람들은 실제로는 가치와 사용 가치를 헷갈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즉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 그냥 가치라고 하면 다 교환 가치입니다. 않는데 사실은 그 헷갈림이나 그런 혼동이 두드러지지 않지. 가치의 생산과 사용 가치의 생산이 같이 가니까 별로 두드러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생산성이라는 개념이거든. 생산성은 사용 가치와 관련된 개념이야. 이거는 가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계가 좋아진다거나 생산 여건이 개선되고 분업도 하고, 응? 그래갖고 생산량이 두 배가 되고 막 세 배가 되고 그럴 수 있잖아. 같은 시간에. 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런 얘기야. 저기 핀 공장에 갔더니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더라. 뭐 이런 얘기. 응? 분업 때문에 생산성이 좋더라. 생산성은 기본적으로 가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개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생산성을 그냥 교환 가치를 더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거든 또. 생산성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너무 낮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할 때는 그냥 그건 사회적인 거거든. 전체적인 얘기잖아. 또는 뭐 세계 경제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개인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봐봐. 빤스 한 장이 옛날보다 지금이 더 쌀걸? 그러니까 빤스가 그냥 괜히 품질도 이상하게 좋아지고 막 이상한 염색도 하고 막 그래갖고 더 비싸지는 것 뿐이지. 옛날엔 다 하얀 빤스였잖아. 무조건 싸져, 똑같은 거는. 컴퓨터 같은 것도 싸지잖아. 아, 이거 좀 딴 얘기지만 다 중국산이라서 싸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나 어렸을 때 초딩 때 무슨 컴퓨터 맨 처음에 나온 거 보면은 막 300만 원씩 하고 막 그랬거든 그때 드는 거. 요즘에 3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어딨어. 그 중국산이어도 그렇지. 뭐든지 물건은 다 싸져 기본적으로. 그게 다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거는 뭐 막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그래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좀 미시적으로 보면 동일한 산업 내에서 생산성의 발전이라는 건 어느 한 놈이 그냥 치고 나가는 거지. 그 남들은 한 시간에 10개 만드는데 나만 20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시장 가격이 바뀔 리가 있나? 나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난 돈을 두 배로 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가치를 더 생산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평소에는. 여기서는 사실은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는 근데 분리해서 봐야 되지만 분리를 해서 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안 생겨.
평소에는. 평소에는. 근데 방금 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생산성이 2배가 됐어. 우리 업계의 모든 생산자들이 생산성을 2배로 끌어올렸어. 결국 뭐 나의 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다 모방해가지고. 그럼 모두가 다 2배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모두가 다 돈을 2배로 버나? 음? 아니거든. 그냥 모두가 다 예전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가치가 그냥 절반이 돼. 내가 일시적으로 그냥 2배가 된 거야. 됐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생산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 다른 애들도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치라는 건 여러 산업이 있잖아. 이 산업들 사이에 노동이 배분되는 그런 원리를 규제하는 것이기도 해. 러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대한민국의 뭐 노동자가 한 2천만이 넘어요. 2천만 명의 노동자가 50개 정도 되는 산업에 막 이렇게 분산돼 있어. 그리고 그 퍼센티지가 그러면 큰 무슨 아주 장기적인 변화가 아니면 대충 일정하거든. 아니, 그리고 기술 발전이라는 게 어느 한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아무리 무슨 1차 산업이라고 해도 농업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갖고 대체로 그냥 기술은 산업별로 그냥 균등하게 이렇게 같이 쭉 발전한다. 이렇게 그냥 대충 가정을 하잔 말이야. 그러면 이 산업별 비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생각해봐. 우리 산업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느 한 놈이 먼저 치고 나가고 뭐 그러겠지. 그러다가 다른 놈들이 다 따라붙어. 그래가지고 우리 산업의 생산성이 2배가 됐어. 그럼 그 사이에 다른 산업은 가만히 있을까? 다른 산업도 그냥 2배가 됐다고 가정하는 게 아주 합리적이지. 나만 2배가 된 게 아니고 다른 놈들도 다 2배가 됐어. 그러면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똑같은 거 아니야. 가치가 2배가 됐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애초에 가치의 절대적인 기준은 그냥 노동 시간이야. 노동 시간. 1년 동안 1인당 노동 시간이 대체로 한 2,000시간쯤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 되게 많아, 근데. 되게 긴 거야. 근데 아까 전에 2천만 명이라 했잖아, 노동자가. 그러면 2,000시간 곱하기 2천만 명 하면은 이게 이제 연간 대한민국의 총 노동 시간이잖아. 이 총 노동 시간이 총 가치야.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경제는 성장하잖아, 계속. 1년에 한 3%씩 성장한단 말이야, 대한민국이. 최근에 좀 떨어져가지고 2%대지만. 그러면 3%씩 성장하면은 한 20년 좀 지나면은 2배가 돼, 경제 규모가. 생각보다 일찍 2배, 4배 이렇게 생각보다 일찍 돼, 그게. 근데 가치라는 건 2배 되고 4배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가치는. 왜냐면 가치는 그냥 관계일 뿐이거든, 관계. 사회적 관계의 총량이야, 말하자면.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치를 뭘로 측정해? 노동 시간으로 측정하잖아. 근데 노동 시간은 일정하잖아, 거의. 총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건 결국은 1인당 노동 시간이 늘거나 사람 수가 늘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그치? 교환 가치가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다 했을 때 그 사회적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할 때 그 사회적인 건가요? 뭐 그렇죠. 가치의 실체가 노동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노동이라는 게 아무 노동인에 다 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 포섭되지 않은 노동, 똑같은 일인데 누구한테 고용돼가지고 하는 노동이 아니고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혼자 뭐 텃밭을 기른다든가 이런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온 걸로 나도 먹고 내 주변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 똑같은 일인데 그거를 내 텃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땅에서 고용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은 그 대가를 나는 화폐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 이게 이제 자본주의잖아. 그 전자의 노동은 자본주의적 노동이 아니고 여기에 편입되는 노동이 아니야. 우리가 가치니 뭐니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가치라는 거는 바로 이런 노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노동, 나하고 자연의 관계 이런 게 아니고 나와 타인의 관계. 타인은 자본가인가요? 그렇죠. 애초에 내가 텃밭에서 하는 노동은 나와 자연의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똑같은 땅인데 이 땅은 이제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땅이 아니야. 자본가의 땅이잖아. 그런 면에서 나와 자본가의 관계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적 노동은 인간과 자연의 그런 상호작용일 수기도 한데 사실은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거든. 자본가와의 상호작용이거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라는 거, 이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노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애초부터.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생산된 거가 가격을 가질 필요도 없잖아. 물론 아이씨 무슨 소리냐, 텃밭에서 이렇게 기르고 한 것도 다 팔리기도 하는데 그거는요 파생적인 거죠. 이 시장 관계가 이렇게 일반화된 거는 텃밭 때문에 일반화된 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다 텃밭을 기르니까 아이고 거기서 다 뭐가 나오니까 그걸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관계가 일반화된 게 아니거든. 자본가가 나서가지고 의도적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또 반면에 이제 사람들이 땅에서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러면서 이 시장 관계가 일반화한 것이지, 그런 일반화 속에서 텃밭에서 나오는 것들은 일반화된 노동자 자본가 노자 관계 속에서 생산된 그 시장 관계, 가격 체계,
이거가 그냥 거기에 적용된 거지. 시장에서 그냥 뭐 오이 하나에 그냥 한 500원쯤 하니까 뭐 아유 이거 300원에 가져가세요 라든가 뭐 이런 거잖아. 자본주의적인 시장이 전제돼 있는. 있으니까 거기 그런 게 팔릴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얘기한 노동은 다 이런 노동이야.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생산물들이 시장에서 팔리는 거고. 그래서 가격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게 가격을 가지니까 그 실체로서의 노동이 중요해지는 거야. 가치는 뭐고 가격은 뭐야? 아니, 그 가격은 그러니까 이제 화폐로 커테이션 하는 거지. 그 상품의 가치를. 그런데 이제 사람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잖아. 생산해서. 그러면 애초 정의상 그냥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가치라는 게 그냥 사라지는 거지. 기계가 가치를 생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정의상 아닌 거구나. 정의상 아닌 거고 우리가 여태까지 생산이나 교환이나 분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바로 그런 의미의 가치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거든. 경제 성장하니까 뭐 가치도 이렇게 계속해서 뭐 얼마 있으면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이럴 거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치는 그냥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2배가 되고 4배가 되는 거는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나 부의 총량인 거고, 하지만 가치는 그런 건 아니고. 부의 총량인데 그것도 그 부를 그러면 뭘로 측정할 거야? 화폐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자꾸 새로운 영역들이 자꾸 생기고 이 세상에 없던 게 생겼는데 이걸 얼마라고 할 거야? 만약에 화폐가 옛날처럼 화폐도 상품이라고 해봐봐. 지금은 상품이 아니잖아. 화폐가 그냥 정부가 이거 발행하는 거지. 이게 좀 다른 거거든 이거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화폐가 그냥 금이었잖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상품의 총 가격이 증가할까? 절대 증가하지가 않아요. 그 화폐 자체가 금이야. 근데 이 금도 상품이야. 그럼 금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더 많은 상품의 가격을 매겨야 돼. 그런 상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000원 하던 상품이 상품량이 10배가 되고 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1,000원 하는 거야, 1,000원. 가격이라는 건 어차피 서로 그냥 그 비율이 중요할 뿐이지 상대적인 거야. 근데 가치의 현상적인 척도는 가격이잖아. 근데 얘가 10,000원이란 말이야. 얘가 10,000원인데 얘가 왜 10,000원이에요? 거기 10,000원어치의 노동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지. 가치의 현상적인 척도는 화폐야. 자본주의에서 언제나. 그런데 그 내재적이고 실체적인 건 노동이잖아. 그랬을 때 그 가치의 그러면 본질적인 내재적인 척도는 뭐겠어? 노동 시간이지. 근데 현상은 막 바뀔 수 있어. 그러면 본질은 안 바뀌어. 똑같은 건데 하여튼 이 두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본질적인 이 세계에서는 결국은 가치의 총량이라는 건 그냥 총노동일 뿐이야. 총노동. 근데 총노동 아까 뭐라 했어? 한 사람의 연간 총노동 곱하기 사람 수라 했잖아. 이거가 만약에 안 바뀐다면 가치의 총량은 절대 안 바뀐다. 근데 이게 만약에 늘어난다면 가치의 총량은 늘어난다. 이게 만약에 줄어든다면 가치의 총량은 줄어든다. 이게 아주 일반 법칙이야. 절대 법칙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건 가치의 세계고, 근데 가격의 세계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다. 왜 늘어나? 아니, 뭐 화폐가 그냥 계속 발행이 돼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고, 가치대로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더라도 가격이 그냥 계속 높아질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절대적인 그 화폐 가격이 아니고 사실은 가격 비율이야. 여러 상품들의. 이 두루마리 휴지하고 얘네들의 노동에 입각한 그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1시간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3시간 들어있고 예를 들면.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만약에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1시간이 아니고 이제 뭐 10분이야. 이게 바뀔 수 있잖아. 얘 만드는데 어떻게 했어? 얘 만드는데 이제 30분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 비율이 유지된다라면. 이런 건 여전히 계속 있는 거야. 근데 두루마리 휴지 이거 1시간일 때 얘가 만약에 1,000원이었어. 그 얘는 뭐 얘는 얼마겠어? 3,000원이겠지? 근데 얘가 이제 10분이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1,000원이야. 뭐 그럴 수 있지. 왜? 어차피 화폐는 명목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1시간의 노동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분의 노동이 1,000원인 거잖아. 1시간 노동은 그러니까 6,000원이야 이제는. 그냥 그런 그 화폐와 노동 간의 관계 비율만 그냥 바뀐 것뿐이야. 그러니까 모든 거의 가격이 뭐 거기에 따라서 뭐 화폐적으로 치면 그냥 곱하기 6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도 그냥 곱하기 6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화폐적인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면에서. 가치가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화폐 가격 총량은. 지금 나의 설명에서 교환 가치의 현상은 화폐고 실체는 노동이라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실체는 그대로인데 크기가 유지되는데 현상은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 그런데 이게 실체와 현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또 뭘로 흔히들 드러나냐면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얘기야.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에 만드는 상품의 총량이 증가하잖아. 근데 방금 이 상품 총량이라는 건 사용 가치잖아. 이게 그냥 개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거 100개야. 근데 옛날에는 이거 하나 만드는데 3시간 걸렸잖아. 그러니까 300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드는데. 근데 이거의 생산성이 6배가 돼가지고 이제는 30분에만 만든단 말이야. 그럼 30분 곱하기 100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 50시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 사람들은 100개만 필요하니까? 그게 아니지. 이거 되게 고급품이라고 쳐봐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100개가 아니고 200개, 300개 수요하게 되고, 예전에는 한 번 사면은 그냥 한 10년씩 썼는데 이제 한 1년에 하나씩 그냥 다 갈고, 그러니까 100개가 아니고 이제 1000개, 10,000개씩 수요가 생긴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 만드는데 300시간이 투여되는 건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이거 300시간에 이거 몇 개 만들겠어, 그러면? 30분에 하나 만드니까 1시간에 2개 만들잖아. 600개 만드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100개만 필요했는데 지금은 600개를 만드는 거야. 근데 가치는 똑같아. 똑같이 300시간이 여기 투여되니까. 그러면 가치는 똑같아. 근데 단위 가격은 좀 떨어졌다 했지. 근데 또 화폐가 어떻게 되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그냥 오르기도 하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그래 하여튼 그냥 가격 총량은 올라 더 커졌어. 앞에서는 실체와 본질과 현상의 차이로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거는 항상 뭐랑 같이 가냐면 얘가 그냥 상품 양이 증가한 거랑 같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본질과 현상을 헷갈린 것일 뿐만 아니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헷갈린 것이기도 한 거야. 근데 이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참여를 안 해, 생산에. 왜냐면 로봇가 다 해주니까. 그 도대체 뭘 근거로 이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줄 거냐, 이 얘기야. 분배의 근거가 없어지잖아. 가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런 면에서. 그럼 막 중세시대처럼 신분제가 되면 어때요? 신분제가 되면 그거는 신분이지. 기준이 신분이 되는 거지. 그게 가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 신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치 법칙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 더 이상. 반대로, 그럼 중세시대 가치 법칙이 의미가 있냐? 없다니까? 가치 법칙은 그냥 자본주의에서 통용되는 법칙이야. 자본주의라는 게 근데 경제라는 게 결국 생산하고 분배로 양분되는 거거든. 일단 생산해야 되고 그 생산한 걸 서로 나눠 가져야 되거든. 그 노동가치론 그러니까 막스 경제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행한 노동 시간에 의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줬거든. 근데 이제 아무도 노동을 안 해. 그럼 뭘로 분배할 거야? 근데 이제 애초에 이런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가치니 뭐니, 이제 기계가 가치를 생산한다 이런 얘기도 안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그냥 너네들은 그냥 멍청했던 거지. 왜냐면 부가가치라는 개념이 이거는 뭐 주류경제학에서도 하는 얘기고 다 그렇잖아요. 부가가치, value added. 부가가치라는 개념이 사실은 노동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던 개념이거든, 애초에. 그래서 왜 노동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 것들이 매뉴얼 레이버지, 보통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라고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노동가치론 이런 가치가 아니고 그냥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냥 부가가치라고 할 때 그런 가치. 되게 그냥 두루뭉술한 개념인데 이런 건. 예를 들면 뭐 서비스가 가치를 생산하느냐 이런 논쟁은 주류경제학에서 계속 있어 왔어. 그래서 GDP 같은 거 계산할 때도 이거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쟁하고 그래. 그런 걸 왜 하겠어? 왜? 생산이라는 개념이 바뀌는 거고 뭐 단순히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분배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야. 생태적인 가치, 뭐 탄소 배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한 애들한테 더 많이 분배해주고 싶은 거잖아. 지금 얘기는. 지금 경제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더 잘하는 애들이 보통은 선진국 애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제국주의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분배라는 거랑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니까. 애초부터 이 가치론도 그랬고 이 모든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경제에 대한 생각에서는 그 모든 거에 기반이 되는 기준이 뭐였냐면 주류니 비주류니 뭐 마크스니 이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노동이었어. 이걸 어느 수위에서 인정을 하든 간에. 근데 노동을 안 한다며 아무도.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게 딱 그거야. 가장 그 높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는 생산이라는 게 노동하고 완전히 이제 별개로 되는데 그러면 분배의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노동이 아닌 다른 새로운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게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이야.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의식이야.
공감을 할만하네. 그럼 인공지능 어쩌고 하는 시대니까. 그거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얘기가 뭐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는 거고, 이 사회가 분명히 전혀 거기에 근접하지를 않았어. 그랬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예컨대 100년 전에도 했고 30년 전에도 했고 그런 거야. 노동이 이제는 뭐 분배 기준이 못 되고, 이 얘기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지. 하여튼 그냥 그게 현실이 됐다고 쳐보란 말이야. 지금 초점은 뭐 기본소득은 아니니까. 그러면 뭐 경제의 피상적인 모습에 그냥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딱 기본소득 정도로 얘기할 거야. 아무도 노동을 안 해? 그때까지 우리가 분배 기준을 생각했던 게 없어지네. 그럼 새로운 게 필요하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가장 피상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노동가치론이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딱 만나면 그냥 노동가치론이 그냥 없어지는 상황인 거야, 이거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뭐 가치론으로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하지 말라고. 근데 뭐 안드로이드가 있으면 다시 그 사회적 관계가 이제 그게 인간인 거지,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 된다면. 안드로이드는 분배를 받지 않잖아. 그래도 분배를 받고 싶어가지고,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어가지고, 거기 우리 룻거 하우거 형님이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로봇들이 인간이나 마찬가지 되니까. 그리고 뭐,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귀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심었어. 난 뭐야,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인간이 사이보그화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사이보그도 있고. 그리고 그 기계라는 게 인간형일 필요가 사실 없잖아. 인공지능이. 중요한 건 그게 인간의 모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인격이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가 부여되느냐.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저 뭐 개, 고양이, 돼지한테도 뭐 인간처럼 대하고 막 그러는데 뭐 안 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라면 전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블레이드 러너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인격이 부여되고 그러는 단계까지 만약에 간다면, 그러면 사회적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 되게 복잡해지는 거지. 이거는 어떤 자본가가 얘를 만들었단 말이야. 인간은 그래 최소한 자본가가 노동자를 만들진 않았잖아. 그지? 근데 딴 건 다 똑같은데 중요한 건 이 새끼가 얘를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새끼가 야, 이건 내가 노동을 한 거는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넌 내가 만들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복잡한 얘기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건. 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인격이 그냥 없다고 치자고. 그냥 기계야, 기계.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기계. 근데 모든 게 다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치자 말이야. 그러면 가치 법칙은 그냥 없는 거라. 없어져. 그냥 붕괴해. 그럼 더 이상 자본주의도 아닌 거네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당연히 아니지. 자본주의라는 건 결국은 사회적 생산관계거든. 생산에 인간이 그냥 개입이 안 되는 거라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지. 당연히 다른 이론이 필요하겠네. 그렇고 그거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린 거기까지 안 갈 거라는 거고, 거기까지 안 갔고 아직 문턱에도 못 미쳤고. 가치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동가치론, 인간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경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인간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어떤 밑바닥을 설명하는 거라고. 결국은 왜 노동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단순한, 가장 손쉬운 답변은 그게 인간들 관계니까. 자본가가 나를 고용할 때 나한테 뭘 하라고 고용하는 거겠어? 노동하라고 고용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와가지고 뭐 무슨 재롱을 떨어라, 이것도 노동이잖아. 우리 그런 걸 다 노동이라고 하거든. 좀 극단적인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사실은 뭐 한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게 만드냐라는 거잖아. 그 이해하게 만드는 그 전략으로 내가 지금 택한 건, 자, 모든 생산이 다 AI로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은 결국 관계라는 게 중요했던 거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거고,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난 관계,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 깃들어 있는 사회적 관계가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뭐 좋네, 이 스튜디오. 그 뒤에 아침마당 이런 필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다음에 아침마당 느낌으로 해보자.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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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I'm moving on.